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0월 28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8분입니다. 코스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차트죠. 영문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요 세팅된 파일을 사실 다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배포를 했는데 이게 세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세팅을 편하게 하는 방법은 이걸 세팅한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이걸 세팅한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한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고 세팅해 달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를 싹 바꾸시면 돼요. 그거를 저한테 주시면 일거리가 많아지겠죠. 한 2분 걸려요. 2분 걸려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제 PC에는 다른 사람 아이디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아요. 저한테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아무 아이디나 체크해가지고 불러오면 엎어쳐져요. 그 엎어친 상태를 그대로 서버에다 올려버리면 여러분들 계정으로 이게 서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럼 끝이죠. 그럼 여러분들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아이디 가져오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서버로 밀어 넣으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서버로 밀어 넣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는 파일을 갖다가 다른 아이디를 찾아서 여러분 거에 넣는 거죠. 어떻게 하시든 상관은 없는데 혼자 하시면은 이제 저는 편하고 혼자 못 하시면은 제가 2분이나 3분 정도 노가다를 뛰어야 됩니다. 이 차트가 일반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도 일반적이지 않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차트를 보고 이 해석 방법을 보시는 분들이 다 이구동성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뭐지?가 시작이에요. 왜냐면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하는 기술적 분석에서 대부분은요 종교적으로 해석해요. 종교적으로 교주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그게 어떤 논리나 그죠 어떤 해석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주를 찾죠. 교주. 실제로는 그냥 다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의 싸움이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시려면 여러분들도 논리를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만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도 논리가 필요한 거고 그 논리와 논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타협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펼치는 논리와 여러분들이 펼치는 논리가 서로 다를 수도 있거든요. 누가 맞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논리가 다르면 서로가 보는 관점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 맞히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겠죠.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려라고 할 텐데 이거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진 관점을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그 관점도 내 머릿속에 담아놓고 그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그 관점을 가지고 이 차트를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논리가 아니고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 관점을 서로 공유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 공유가 돼야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시황 방송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가진 눈으로 보는 시황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를 여러분들한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죠. 예. 제가 이걸 맞추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 사람들은 시황을 얘기하면 그거를 상대방한테 맞춰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황은 그냥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예상되는 한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주가가 꼭 이렇게 움직여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리딩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이건 리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을 공유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채널로서 이 방송이 존재하는 거지 여러분들 매매에 관여하려고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월봉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짜가 10월 28일이에요. 오늘 날짜가 10월 28일인데 3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상황에서 다음 달의 상황을 미리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음 달로 가보시면 돼요. 자, 잘 보이게 확대를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주가가 안 빠진다는 가정으로 일단 접근해 보자고요. 이건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입니다. 자, 이걸 보면 뭐가 느껴지세요? 예, 이걸 보고 드시는 생각. 이 월봉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조금 더 필요한 거를 보려면 가격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1950으로도 확인이 안 되니까 1910까지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자, 아래에 지지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가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은 매수 없는 거예요. 11월 달은 주식을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분석할 필요 없죠. 수급 매수지만 저거는 거래량만 늘리면 상관없어요. 그죠? 저거는 거래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고 저 얘기를 월 초에도 해드렸죠. 이번 달에 매수 신호가 떴는데 저거는 가짜다. 왜냐하면 거래일이 4일이 늘었기 때문에 거래량은 늘 수밖에 없고 그 거래량이 있는 게 월 말에나 반영이 된다. 따라서 월 초에 뜨는 매수는 가짜다. 저것도 똑같아요. 거래량을 늘리면 상관없어요. 문제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지가 없어. 지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어디서 튕기겠다라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 시나리오를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매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음 질문이에요. 매도할 수 있을까요? 매도? 매도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죠. 지금은 수급선에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이게 엉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자, 지금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하려면 예상 가격은 최소한 여기에요. 여기. 예. 저기까진 가야 돼. 즉 2107? 예, 2107까지는 가줘야 예, 매도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유형의 사람, 즉 파생판을 살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2107 위로 올라오지 않는 한 풋은 못 사요. 살 수가 없어. 예, 풋을 가장 비싸게 살 수 있는 금액이 저 금액이에요. 2107. 그러니까 지금은 2107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지금이 종가일 경우. 그러니까 2018년 10월 31일자의 종가가 현재의 주가일 경우에 예, 반등할 수 있는 가격치는 2107 정도까지 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실 그보다 많이 낮잖아요. 100포인트 만약에 지금 다우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가 더 빠지면 반등치만 해도 100포인트가 넘어요. 그래서 하방 세팅도 쉽지 않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거래를 하면 될까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 응? 어떻게 거래를 하죠? 거래를 하고 싶으시잖아요. 어떻게든 매수하고 싶지 않으세요? 응?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11월 달에 주식에 대해서 이런 방구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음, 잠깐만요. 캡처 떠서 얘기해 볼까요?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캡처를 떠볼게요. 자, 지금 여기 A. 예, 예. 지금 반등치는 A, A, A예요, A. 그러니까 저까지는 반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로 간다면 반등치는 여기인데 아래를 갔을 경우에 여기 보면 하단선이 다 밑을 봐요. 음, 그러니까 저거는 반등치는 보이는데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을 보면 매수할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시나리오를 짜실 수 있는데 하나는 주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월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월봉을 이용하시려면 방법이 뻔하잖아요. 양봉 확인해야 되잖아요. 양봉. 그 양봉이 어, 바닥을 가지고 있는 양봉이냐 바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양봉이냐인데 지금 상태에선 사실은 바닥을 가지고 있는 양봉을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구조로는 아래 꼬리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B. 이 B의 봉이 지금 아래 꼬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는 그 다음 봉에서 생기는 양봉도 아래 꼬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래 꼬리가 짧으면 저가 방어가 잘 안 돼요. 저가 방어가 잘 안 돼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 꼬리가 엄청나게 길게 만들어지지 않는 한 매력이 없어요. 매력이.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11월 달에 봉은 아래 꼬리가 길어야 돼요. 길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끝났다고 치면 아래 꼬리가 이만큼 나와야죠. 아래 꼬리가 예, 이만큼 보이시죠? 아래 꼬리가 저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양봉을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원하는 봉은 저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봉의 모습은 저렇게 생긴 봉입니다. 저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는 게 시나리오 1이에요. 왜? 12월 달에 살려고. 그러면 12월 달이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수할 수 있겠죠? 예, C. 그러니까 C 영역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C 영역을 얼마나 만드는지 11월 달에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11월 달에 음봉을 냈다. 그러면 12월 달에 매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우리가 원하는 양봉의 모양을 그려줬다. 그러면 12월 달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월봉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11월 달에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확인한다. 이 방법이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부담이 없죠. 다른 사람들은 손실이 나서 아우성을 치고 괴로워하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르든 내리든 아무 상관없어요. 오르면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고 내리면 더 저렴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저렴해진 가격에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자, 시간상으로 다음 달은 매수가 안 돼요. 그죠? 투자 심도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자, 올라갈 수 있는 달은 어디요? 1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간과 가격이 겹쳐지는 기회가 오는 달은 1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매수를 노리고 싶으시다면 11월은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나는 바닥을 잡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11월 달에 저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고 나서 A의 위치까지, 그러니까 2107에 있는 그 자리까지 반등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요? 주봉에서 잡아야겠죠. 왜? 월봉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가격으로 그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봉에서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여기가 다음 주죠. 1번. 여기가 그 다음 주예요. 2번. 그리고 여기가 그 다음 주예요. 3번. 자, 기회는 언제 올까요? 논리적으로 기회가 언제 올까요? 그렇죠. 3번이죠. 3번에서 실패하면 4번, 5번, 6번, 7번. 3번에서 실패하면 언제 와요? 7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싶으면 3번 시간대까지 기다려야 돼요. 3번.
3번 시간대가 며칠인지는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쵸? 계산이 되시죠? 예. 그러니까 11월 중순이에요. 저 3번이. 저 3번이 11월 중순이라고요. 왜냐면 1번이 11월 2일까지야. 그죠? 1번이 11월 2일까지고 2번이 2일까지면 9일까지인가요? 2, 9. 예, 11월 9일까지니까 3번은 12일부터예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조는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고요. 그 전주가 양봉이어야 돼요. 자, 보세요. 1번은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어. 바닥만 그려주면 땡큐. 그리고 2번이 양봉을 내야 돼요. 양봉을 내야 되는데 그 양봉이 바닥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지 않든 상관없어요. 양봉을 내야 되고 3번에서 예, 조정을 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3번 봉이 2번 봉의 저가를 딱 깨는 순간 매트리스 구조상 4번, 5번, 6번에서는 상승할 일 없잖아요. 그러면 저 3번을 기준으로 1번부터 6번까지가 하락 구간이 되는 거예요. 1번부터 6번까지. 그러니까 6주 동안 하락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움직임은 시간을 다 꿰차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그냥 누르고 가는 거예요. 얼마를 빼든 바닥은 6번에 나와. 이렇게 해버리면 낙폭은 크지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시나리오상 만약에 11월 달에 양봉이 날 거다. 그러면 바닥은 2번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2번. 11월 달이 바닥을 그릴 거라 그러면 2번 언저리에서 바닥을 만들고 3번에서 상승을 하고 난 뒤에 계속 올라가야 돼요. 계속. 4, 5, 6을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잡고 싶으시면 11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서 그 전주 2번 봉, 2번 봉이 9일까지죠. 11월 9일까지의 봉이 양봉이 난 걸 확인하고 1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서 매수를 하는 방법. 이 시나리오는 11월 달이 양봉을 그린다라는 전제하에 매수할 수 있는 형태고요. 만약에 3번에서 상승 실패하면 4, 5, 6 패스하고 11월 아니 7번 정도 되는 시간에서 매수를 고려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12월 중순 정도 될 겁니다. 그 얘기는 12월 달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2월 달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12월 달도 매수운이 없다면 그 다음에 내년 3월이에요. 3월. 그래서 자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11월 달이 양봉을 나고 12월 달에 매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전제 하에서는 아마도 상승을 한다면 11월 12일에서 11월 16일 사이에서 아마 매수를 하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래로 내려가는 시나리오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11월 달에 저점을 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시점은 내년 3월 이후가 됩니다. 3월 이후. 그러니까 가볍게 보지 마세요. 지금 상황을 가볍게 보시면 정작 좋은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매수도 못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남아있지도 않고 오히려 손실폭이 커서 정작 매수해야 되는 시점에서 손절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어떤 분들을 보면 뭐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작 바닥에 왔을 때는 못 버텨요. 그 손실을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잠시 질문이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매트릭스가 두 종류가 존재하잖아요. 매트릭스도 두 종류고 투자 심리도도 두 종류인데, 시간을 설명할 때는 사실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에요. 이게 시간이고, 시간을 설명하는 매트릭스는 P차트에 있는 것만 활용해요. T차트에 있는 매트릭스는 시간을 설명하는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거래량 분석할 때만 씁니다. 그러니까 T차트에 적용되어 있는 투자 심리도와 매트릭스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데만 쓰고요. 지금 이 아래에 있는 매트릭스는 P차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가져다 놓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P차트에 매트릭스가 따로 있고 T차트에 매트릭스가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T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격도의 투자 심리도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을 좀 이게 넘어선 상태인 거예요. 보통 이격도면 이격도고 투자 심리도면 투자 심리도고 스토캐스틱이면 스토캐스틱인데 이거는 이격도의 투자 심리도예요. 그리고 이격도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설명하면 이평선이란 말이에요. 자, 이평선이 이격도고, 그죠? 이격도의 투자 심리도라고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의 투자 심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 밑에 있는 매트릭스는 뭐예요?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P차트의 매트릭스고요. T차트의 매트릭스는 이평선의 매트릭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리는 저 차트의 실체는 하나는 주가의 볼린저 밴드고 하나는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예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가지고 있는 궤적과 주가가 가지고 있는 궤적을 겹쳐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공간이 보여요. 공간. 그래서 그 공간을 가지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죠. 이게 이 차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에어리어 88에서 나오는 그 장면을 하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게 그 얘기인 거죠. 거기다가 주가를 얹어놓고 이동평균선 얹어놓고 그 사이에 공간을 쫙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어느 정도 크기로 되어 있는지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이 방법의 실체고요. 시간은 무조건 P차트만 갖고 합니다. P차트만. T차트는 아직 제가 해석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12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 어떻게 해석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시간상으로 보면 이제 이해되셨죠? 시간상으로 보시면 이해되신 거예요. 자,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싶다. 그럼 언제라고요? 3주차. 3주차 1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인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하세요? 놓으세요. 자, 오늘이 10월 28일인데 11월 12일까지는 그냥 놀아야 돼요. 편안하게 그냥 놓으시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시간만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현금 쥐고. 그리고 11월 12일과 11월 16일 사이에 매수를 못하게 되면 그 다음엔 12월 달로 기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기회는 두 번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봐야 되잖아요. 야간 선물이 얼마로 끝났냐면 야간 선물 볼게요. 야간 선물이 그 영웅문 나이트라는 앱을 돌려서 보시면 야간 선물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 0.36% 빠졌어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 기준으로 CME 선물 기준으로 262.50에 끝났고요. 0.95포인트 빠져서 0.36%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27이잖아요. 2027.15인데 여기다가 곱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켜놓고 2027 잡고요. 27 잡고
곱하기 0.997 하면 돼요. 0.3%니까. 그러면 2020 정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상 시가예요. 예상되는 시가니까 예상되는 시가로 시작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이게 미래를 보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별거 없어요. 그냥 그려보시면 돼요. 2020.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려보시면 그려져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이고, 2020. 책은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래야 여기서 하는 이야기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10까지 볼까요? 주봉 보면요. 매수가가 없죠. 네. 매수가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급선은 여기 있고요. 수급선은 여기 있고 저항선은 여기 있어요. 근데 지지선이 없어. 그쵸? 지지선이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선 2040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2040까지는 공간이 보이고 재수가 좋으면 2086까지도 가능해요. 하지만 매수할 수 없어요. 확률상 2040선까지는 올라갔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하지만 매수할 수 없어요. 예, 이거는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 올라갈 때는 항상 뭘 찾으시라 그랬죠? 예, 볼린저 밴드가 지지를 만드는 거를 찾으셔야 돼요. 볼린저 밴드가 지지를 만드시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지지보다 저항이 훨씬 더 강해요. 문제는 수급선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매도 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렇게 내릴 거라 그러면 풋을 사가지고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풋을 사서 배팅하기에도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저 구조는 예, 양쪽 다 거래가 불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메리트가 떨어지고요. 그렇다고 매수하는 사람에서 저기서 매수를 했다가 밑으로 빠지면 1950 밑으로도 빠질 수 있어요. 저 구조에서는 1950 밑으로 빠진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답이에요. 지금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지지가 2000 정도에 만들어져 있고 저항은 2021, 그 다음에 2040이에요. 그러니까 일봉과 주봉의 저항을 딱 합성해 보면 예상되는 고가는 2040 정도 돼요. 예, 2040. 그래서 2040에 도달하면 역시 주봉이 또다시 저항에 도달하게 되죠. 예, 인버스 별로예요. 이건 위로 틀면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방향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버스를 산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가격이 5,840원이에요. 5,840원.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를 사기 시작했던 가격이 5,840원입니다. 지금 8,000원인가요? 그쵸. 지금 한 8,0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게 5,940원. 예. 그러니까 제 단가 중에 제일 낮은 건 5,800원대였고, 그 다음으로 단가는 5,940원대였어요. 지금요? 이렇게 비싸긴 못 사요. 이런 구조에서 지수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방향이 틀어지면 예, 인버스는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사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글을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아, 이제 인버스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돈은 어디서나 벌 수 있는 거예요, 돈은. 예, 하락장에서 인버스를 사시든 상승장에서 인버스를 사시든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인버스를 사서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내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오를 수도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런 구조는.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올랐다. 그러면 인버스는 물리는 거죠. 물리면 돌아와요, 가격이? 안 와요. 중요한 건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내 가격이 언제든 올 수 있어야 돼, 편안하게. 내가 샀어. 그래서 잘못됐어. 그래도 내 가격이 와야 된다고요. 그래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투자했어도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찾아내야지, 내가 잘못해서 물리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요. 원금 회복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초기에는 수익이 목표였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금 회복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래에 있어서 원금 회복이 거래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2040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예, 그렇고요. 하지만 매수할 수 있는 형태는 없다. 매수할 수 있는 형태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일봉상의 거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봉에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그걸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아직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일봉은 그냥 하루살이니까. 그래서 예,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은 하락이 진정된 건 아니고요. 하락이 진정되기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게 월봉으로 봤을 때는 꽤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최소 2주간의 흐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예,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은 서두를 타이밍은 아닙니다. 혹시 막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좋아는 하시되, 예, 매수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종목 중에 제가 하이닉스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하이닉스를 보시면 어, 여기 안에 이제 논리가 여러 가지가 숨겨져 있잖아요. 논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주가만 보지만 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구조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자, 봉 설명드리는 거 잘 보세요. 봉,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시간, 거래량, 마지막에 관계예요.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분석할 수 있어야 차트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만 봐요? 예, 봉이나 가격만 봐요. 봉이나 가격. 시간은 분석할 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시간을 분석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냐하면 앞에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봉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봉으로 봤을 때 간단해요.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빠요. 그죠? 양봉은 좋고 음봉은 나빠요.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이닉스의 봉을 보고 맨 오른쪽이 월봉, 가운데가 주봉, 맨 좌측이 일봉이에요. 그러면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죠? 뭐만 좋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좋은 건 뭐만 좋아요? 뭐만 좋죠?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예, 음봉은 나쁘고 양봉은 좋다고요. 그렇죠. 일봉만 좋은 거야. 예,
그러니까 하루살이라고요. 주봉은 좋은 거예요? 안 좋아. 아직 안 좋아요, 주봉은. 주봉은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 월봉은? 월봉 저거 좋으세요? 월봉 좋으세요? 저걸 보고 좋다는 생각이 드세요? 쥐꼬리만한 아랫꼬리 그렸다고 해서 좋아지나요? 아니죠. 아직 더 좋아져야 돼요. 근데 시간이 3일밖에 안 남았어요. 3일밖에 안 남았다. 저렇게 봉을 늘어놓고 보면 명확하게 보이죠? 자, 하이닉스 설명할 때 얘기한 게 뭐예요? 68,200원은 깨야 되고 69,300원 밑에 있는 고가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완성봉이죠, 완성봉. 다시요. 68,200원은 깨야 되고 69,300원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자, 그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잘 보일라나요? 굵게 할까요? 굵게? 굵게 해서 보자고요. 자, 이제 캡처해서 한번 볼게요. 자, 봉에 대한 설명은 다 한 거죠. 그죠? 봉에 대한 설명은 월봉 나쁘고, 예, 주봉 나쁘고 일봉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하신다 그러면 일봉만 보고 거래하셔야 돼요. 주봉이나 월봉은 아직 안 좋아요. 그럼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 시간. 시간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하락이 시작된 시점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라고요. 즉, 하락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어. A. 그러니까 하이닉스는요, 작년 8월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응? 지금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냐면, 아, 하락장이야, 미치겠어! 하고 있는데, 실제 하락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작년 8월. IT는 작년 8월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 B. 자, 이게 뭘 설명드리는 거냐면, 저가가 하락하는 시점과 고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갭이 있어요. 갭. 그죠? 고가가 먼저 하락하기 시작했고, 저가가 나중에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멘붕을 안겨준 거예요. 저가가 떨어지는 시점하고 고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서로 갭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가의 기준은 요 8월봉인데 저가의 기준은 이봉입니다. 이봉. 요게 C예요. 즉 C가 바닥이에요. C가 바닥인데 이 가격이 얼마냐? 예, 68,200원이에요. 자, 68,200원이 논리적으로 문제 없는 시점은 여기까지. 요게 D. 여기까지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요거 그죠? 여기 2가 된 순간 최저가 모드죠.
예, 2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최저가 모드가 성립이 됐어요. 그래서 이 봉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68,200원이 붕괴돼야 된다. 그 정보가 2에서 나와요. 2. 저게 몇 월봉인가요? 저 이 봉은 7월봉이에요. 7월봉. 그러니까 2018년 7월 달에 이미 68,200원이 붕괴돼야 된다는 사실이 나와요. 차트에. 여러분들은 68,200원보다 낮아져야 되는 종목을 가지고 희망 고문을 한 거죠. 저 종목은 68,200원을 내려가야 된다고 2018년 7월 달에 사인을 보냈어요. 자, 지금은 깼죠. 그쵸? 68,200원을 가진 C의 저가인 68,200원이 이번 달에 붕괴됐어요. 예, 처음 붕괴된 거예요. 그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다 아우성이에요, 아우성. 왜? 내려가야 되는 주가를 보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C는 만족했는데 A가 만족이 안 돼요. A의 고가. 즉 A의 고가는 69,300원이에요. 69,300원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낮은 고가. 자, A를 기준으로 빨간색만 따라가 보세요. 지금이 제일 낮죠? 예, 여기를 X라고 했을 때 X는 A보다 낮아요. X는 A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걸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1번보다 낮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번은 1번보다 높아요. 따라서 이제는 여기에 3번 봉이 필요한데 3번 봉이 1번보다 낮으면 돼요. 왜? 2번 봉은 1번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 만들어진 올봉의 고가는 69,300원을 넘기기 힘들어 보여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다음 달의 고가가 69,300원보다 낮아야 정상적인 구조가 될 테니 이번 달의 고가, 이번 달의 종가는 69,300원보다 낮아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나서도 한 번의 하락이 더 와야 되죠. 한 번의 하락이 더 와야 돼요. 왜냐면 고가가 69,300원보다 낮으려면 그 밑에서 주가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의 흐름은 하락이 한 번 더 오는 편이 올라가기에는 더 좋은 구조가 되는 거죠. 저렇게 월봉을 하나 해석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매수를 자제하게 돼요. 예, 하이닉스가 막 9만 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A를 지나고 나서도 주가가 9만 원대까지 올라가지만 절대로 매수하지 않아요. 저거는 어차피 68,200원보다 싸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9만 원을 가든 10만 원을 가든 돌아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아마 블로그에다 글을 썼던 걸로 기억해요. 쳐다보지도 말라고. 그래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왜냐면 쳐다보지 말라고 했는데 9만 원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런 바보. 저렇게 올라가는데 왜 사지 말라고 해. 저런 바보. 예. 근데 9만 원에 사신 분들 지금 피눈물 흘려요. 그죠?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피눈물 흘린다고요. 안 산 사람은 이제 사야 될 기회를 조금씩 확인하고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아직 사면 안 되고 그냥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인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절대로 비싸게 살 생각 없어요, 저는. 오르든 말든 저랑 관련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살펴봤어요. 그죠? 오? 시간이 나오네. 그러면 그 다음엔 거래량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대폭락. 그죠?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죠. 폭락의 세계. 폭락은 사인을 줘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한 폭락은요, 대부분 징후가 보입니다. 그 징후가 뭐냐?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여러분들은 잘 느껴보지 못하는 거래량의 변화. 미래소년 코난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소년 코난 세대인 거죠. 미야자키 하야오가 만든 그 미래소년 코난에 보면 그 인더스트리아 지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쓰나미도 나오고, 예. 거기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곤충들이 막 도망가. 떼지어서. 곤충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그 라오 박사가 나나의 할아버지죠. 예, 그 라오 박사가 그 곤충의 움직임을 보고 지진이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지진이 옵니다. 예. 그러니까 징후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징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징후를 읽어내야 돼요. 징후. 그 실제 일어나는 일이 현실에 닥쳤을 때에 그거를 보고 대응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징후를 읽어내야 돼. 징후. 그 징후 중에 대표적인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거래량이 늘면 안 좋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거래량을 한번 보면 자, 주봉에서 보세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죠.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노란색. 노란색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대폭락할 때는 대부분 거래량이 위로 올라옵니다. 특히 코스피. 예, 코스피에서 거래량이 위로 올라오면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리먼 브라더스, 그리스 사태, 예, 이런 어마어마한 예, 폭락은 대부분 거래량이 먼저 위로 올라와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 언제 올랐는지 한번 보세요. 캡처 떠서 보여드릴게요. 자, 거래량이 메인 위로 올라온 시점 여기에요. 여기 A. 아직 3전 안 했어요. 자, A. A죠?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온 시점이 A라고요. A. 보이세요? 저게 2018년도 5월봉입니다. 5월봉.
저 5월봉을 보고 뭔 일이 터지겠구나. 예, 눈치 백단이죠. 예. 저 5월 달에 이미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어요. 지금도 거래량이 맨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큰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굳이 매수할 필요 없는 거죠. 위기가 올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못 읽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 못 읽어낸다고요. 왜? 사람들은 지진이 나서 실제로 땅이 흔들려야 지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징후를 읽어내는 사람은 벌레의 움직임을 보고 인지한다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저렇게 움직이면 위기가 오고 있다. 저는 저 때 인버스 들고 있었고요. 저 A의 시점에 제가 보유한 건 인버스였어요. 인버스. 그 전에도 인버스 들고 있었고 인버스 6월 달에도 인버스 들고 있었어요. 전 저 시점에 절대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후를 읽어내니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미 저 시점에서 시장은 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메이저의 매도량이 늘었기 때문에. 저들은 왜 떠나지? 그죠? 근데 사람들은 못 읽어요. 왜냐면 못 읽게 해놓고 팔거든. 사람들이 전혀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도록 속이면서 뒤로 주식을 계속 파는 거예요. 몰래. 왜? 물량이 많잖아요. 그들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속여야 돼. 사람들한테 지금은 상황이 좋은 상태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뒤로 파는 거예요. 저 때 매도량을 보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많이 팔았어요. 저걸 기관이 다 받아줬겠죠. 멍청하니까. 외국인들은 눈치가 빠르죠. 물량을 던졌잖아요. 그 던진 양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건 매도량이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왜 팔까? 좋은데? 그런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저는 저 시점에서 사람들에게 주식이 좋아요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왜 저 사람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 그죠? 주가가 올라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주가가 내려도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주식을 보지 말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공부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전혀 안 해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게 막아. 차트도 못 보게 해. 그리고 분석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왜 안 해요? 보면 안 되니까. 보면 안 되니까 막는 거예요. 아예 안 보게.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이런 차트는 공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뒷소리가 나와요. 공부시켜준다고 모아놓고 공부를 못하게 해. 그러니까 막 속으로 이거 속았어. 그죠? 이거 속았어요. 나는 지금 공부해서 빨리 주식을 사야 되는데 주식을 못 보게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속은 느낌인 거죠. 정작 시간이 지났더니 주식을 안 산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식을 안 산 건 하늘이 도운 거야. 근데 제가 그때도 사람들한테 저는 인버스를 들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어요. 그리고 인버스를 샀다 팔았다 하는 얘기만 해. 저 바보는 왜 인버스만 사지?
근데 결국에 지금 지나고 보면 정말 인버스를 싸게 사서 싸게 팔았어요. 그죠? 지금 생각해서 보시면 저는 인버스를 진짜 싸게 산 거야. 근데 싸게 팔았어. 왜냐면 전 6,000원대에 팔았잖아요. 지금 8,000원대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들고 있었어도 크게 물리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였던 거예요. 인버스는 하락에 배팅하는 거예요. 레버리지는 상승에 배팅하는 거고, 인버스는 코스피가 하락한다. 에 배팅하는 거죠. 그럼 제가 잠시 인버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인버스예요. 이거 주식이에요. 지금 8,490원이에요. 이거는 코스피가 빠지면 오르는 주식이에요. 자, 이 인버스 지금 가격은 8,490원이에요. 8,490원. 이걸 제가 얼마에 샀다고요? 제가 산 가격은 5,800원이에요. 5,840원. 자, 예. 제가 산 가격은 이 정도 돼요. 응? 제가 거래했던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예. 여기서 샀다 팔았다 계속 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6,130원에 매수한 사람이 저한테 힘들어 죽겠다 그랬어요. 저 당시에 6,130원에 사신 분이 있었어요. 저보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손실 나면 나 안 팔아. 그분이 손실 때문에 괴로워하시길래 당신 손실인 가격에서 나 안 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수익인 가격대에서 제 주식은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샀죠. 예. 팔아서도 이기지만 들고 있었어도 손실이 안 나는 거잖아요. 크게.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전략은 저런 거예요. 예?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어도 데미지가 적어. 근데 들고 있으면 수익도 나. 그러면 들고 있어도 되고 팔아도 되잖아요. 그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제가 이 가격에 거래했다라는 거는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본인들도 거래했거든. 저만 거래한 게 아니에요. 물론 5,800원대에 거래한 건 저만 했어요. 몰래 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 건 같이 거래했으니까 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 달에 코스피 지수 하락은 예측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주식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락이 크게 왔어도 저에겐 단 한 주의 주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타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락장은 그래요? 그러면 녹화된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녹화된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해되셨죠? 거래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래량이 위로 올라가면 나쁜 거고 거래량이 밑으로 깔리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여기는 A, 여기는 B예요. 그러면 A와 B를 한번 보세요. A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 그죠? 근데 B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이거 구분되세요? A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고 노란색이 맨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B는 반대로 거래량이 맨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맨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 얘기는 인버스는 아직 좋은 상태를 의미해요. A는 인버스가 나쁜 구간. 예. 그러니까 하락이 지금은 아직도 유리한 거죠. 근데 거의 다 와가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지금은 하락이 한참 진행 중인 건 아니에요. 많이 와 있는 상태예요. 와 있는 상태. 그러면 여기서 턴하면 다시 이 인버스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점을 찾아서 주식을 사면 돼요. 얘는 주식이랑 거꾸로 움직이니까. 자, 그러니까 예, 거래량을 잘 이용하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하이닉스는 설명을 드렸죠. 충분히 하이닉스는 설명을 드렸어요. 하이닉스는 69,300원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더 필요하고 68,200원은 붕괴돼야 되는데 68,200원은 붕괴됐잖아요. 그러니까 69,300원보다 낮은 고가를 하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봉을 공략해야 돼요.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요. 자, 다음으로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한번 볼게요. 거래량 설명해 드렸고, 그죠? 거래량 설명해 드렸고, 시간 설명해 드렸고, 이제 가격을 설명해 드려야 되죠? 그러면 이거 시뮬레이션 해보시면 돼요. 지금 가격, 즉 67,000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시면 되죠. 자, 아직도 지지가 안 만들어져요. 보이세요? 더 확대해서 볼까요? 보세요. 하단선의 각도가 개판이에요. 자, 이게 하단선이고 A, 이게 상단선이에요. B. 예, 이 정도 각도로는 안 돼요. 이거는 요 C, 전봉의 저가를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는 예, 매수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예, 아직은 하이닉스는 월봉 기준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11월 달은 일단 코스피를 봤을 때는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예, 내버려 두고 저게 양봉으로 완전히 딱 돌아서는 각도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11월 달에는 양봉 나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예, 11월 달에는 양봉 나오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11월 말이 됐을 때 양봉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더 싸지도록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자꾸 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삼성전자를 볼게요. 자, 똑같이 이 가격을 한번 보자고요. 41,000원. 41,000원을 보시면 이 종목은 지지도 없고 저항도 별로 없어요. 자, 지지 안 만들어졌죠? 보이세요? 삼성전자에 지지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없어. 예, 지지 안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저항도 없습니다. 이건 저항도 약하고 지지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둘 다 불가능한 구조예요. 매수와 매도가 전부 불가능한 구조. 그래서 저라면
이것도 확인을 하지 거래하지 않아요. 예. 지금 삼성전자의 구조상으로는 매수 구조는 월봉상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략은 다 똑같겠죠. 지금 코스피의 흐름과 다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거 바닥을 찾으려면 역시 11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찾으셔야 되고요. 코스피가 그때 오르려면 그때 다 종목들의 바닥을 만들어 줄 거니까. 그게 아니면 11월 달은 매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 따라가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다 지수주잖아요. 코스피 200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종목을 관리하지 않고 코스피 지수를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 그리는 대로 얘네들도 따라가겠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이닉스나 코스피도 똑같이 11월 12일에서 16일 사이를 관찰하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그리든 저렇게 그리든 관심을 끊어야죠. 관심을 가지시면 괴로운 거예요. 그 전에 들어가 있으면 괜히 관심도만 커지고 애정만 커지기 때문에 예,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삼성전자의 주식은 잘 보세요. 이거를 거래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예. A에서 사서 B에서 팔았죠. 이제 후회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후회 안 되시죠? 예, 저는 저렇게 팔았어요. 음, 예, 팔 때는 아쉽지만 지금 생각하면 저때 파는 게 하늘이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매수할 만한 구조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어, 타이밍이에요. 뭐든지 저는 타이밍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예, 누가 뭐라 하든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튀면 그만이에요. 지금 들고 있었으면 변명하기 바쁘지 않을까요? 그쵸? 지금 들고 있었으면 변명하기 바빠요. 상황이 좋았는데 뭐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엔 이런 변명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냥 최선의 판단을 하면 돼요. 만약에 지금 가격이 49,000원, 5만 원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B에서 판 건 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는 지식에서는 저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다행히 지금의 상황은 마치 B에서 판 게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건 결과론적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고요. 내가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결코 나의 거래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이제 지나고 나니까 저렇게 한 행동이 나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까지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분석해요. 생각하신 것보다 상당히 디테일하고 복잡한 분석 단계를 거쳐서 저런 거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기술적 분석은 난이도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시간보다 몸으로 체득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책을 읽거나 동영상을 보거나 그러면 그럴듯해.
그 책의 용도는 거기까지예요. 동영상의 용도도 거기까지고. 그럴듯해. 근데 내가 분석하면 그렇게 분석이 안 돼요. 그거는 분석의 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분석을 해온 시간이 12년이잖아요. 12년 동안 차트를 몇 개를 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예요. 저에겐 차트가 망가지거나 그래도 그것들을 인지해낼 수 있는 약간의 능력들이 저에게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그 데이터가 없으세요. 그 데이터가 없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런 시간 여행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배워 나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예, 이걸 금세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런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곳에 가시면 그래요. 일주일 만에 배우는 기술적 분석, 한 달 만에 배우는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건 불가능해요. 제 입장에서. 왜냐면 그건 지식이지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 내 것도 아니고 남의 거예요. 네, 내 지식. 그러니까 남의 지식이 내 지식까지 되는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여러분들의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 입장에선 계속 예, 제 입장에선 계속 이 방법을 설명드리고 안내를 할 뿐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체득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꽤 걸리기 때문에 이거 쉬워요? 이거 바로 익혀서 쓰실 수 있어요? 라는 얘기는 절대 못해요. 지금 이 방에 계신 분 중에 1년 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예, 이 방에 오신 분 중에 1년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 이해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이 변했죠. 예, 사람들이 변해가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너무 달라져 있어요. 그게 저로서는 보람입니다. 정말 달라져 있어요. 사람들이 다 변해 있어. 예, 함부로 거래 안 하고요. 그리고 함부로 거래한 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세요. 변한 거야. 왜냐면 뭘 잘못했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알아요.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체크해 나갑니다. 저 A에서 매수한 건요, A 날짜에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결정했지. 저 날짜에 거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안 시점은 저 A 날이 아니잖아요. 예, 이미 언제 알았어요? 10월, 9월 시작할 때 이미 알았고, 그죠? 9월 시작할 때 이미 알았어요. 저 정도에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는 9월 첫 거래일에 이미 알고 있었고, 날짜를 계속 센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걸 거래하시는 분들이 느낀 그 감정이 있을 거예요. 본인들이 거래하시면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되게 편안한 상태를 경험을 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손실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의 냉정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손실 상태에 들어가는 날짜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손절선은 최악의 방법이고요. 손절선보다는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의 흐름은 10월 12일까지는 관찰하세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10월 12일까지는 그냥 관찰하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든 오늘이 28일이니까 10월 말일 되면 제가 200개 종목 다 훑어서요. 아니요. 8월 고가.
8월 고가요. 전윤희님, 지금 상태에서는 7월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아니고 8월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나와야 되니까, 예, 69,300원보다 낮은 고가가 나온 다음에 양봉. 69,300원보다 낮은 봉이 하나 나오고 그 봉이 양봉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가격적 메리트를 엄청나게 확보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 6월부터 거래한 것 중에 손절한 건 한 종목도 없어요. 네. 작년 6월 이후로 거래한 종목 중에 손절한 거 한 종목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거래하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 종목은 그 사람들도 손절한 게 없어요. 저만 손절 안 한 게 아니라 타인들도 손절한 상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해보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고요. 이 하락장이요. 이 하락장은 작년에 알고 있었던 하락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하락에 대해서 작년 12월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주식은 사시면 안 되고, 혹시나 주식을 안 샀는데 주가가 오르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수익 난 건 다 팔아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드렸죠. 근데 그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작년에 얘기할 때는 욕하고 오르니까 짜증내고, 이게 뭐야 이러다가 올해 6월 이후의 흐름을 보시면서 그때 이야기해드린 게 뭔지 지금 아는 거예요. 왜 오르면 팔고 사면 안 되고를 왜 그때 얘기했는지 지금 인지하는 거죠. 근데 이건 계산하는 거잖아요. 저의 개인적인 그런 예지 능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시간이 가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계산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괴롭더라도 어차피 주가는 돌고 도는 세상이기 때문에 냉정한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싶으시면 차근차근 지금부터 쌓아가세요. 손절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손절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이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아가세요. 그리고 언젠가 그게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시황은 주식은 사지 마시라는 거고 11월 12일까지는 관찰을 해보세요. 관찰해보고 어차피 이 방송이 계속 될 거잖아요. 주말마다 계속 되니까 관찰하는 내용들을 계속 피드백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냥 오르든 내리든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 시점에서 손절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은 행동이죠. 저도 그런 얘기는 상대방한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견뎌낼 수 있으면 견뎌내시면 되고 견뎌낼 수 없으면 덜어내야겠죠.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옳지 않을 것 같고요.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아주 다른 방법으로 방어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게 하시기엔 여러분들이 아직 그 능력치가 안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그런 설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은 관망이 답이에요. 관망 하시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주식은 사지 마세요. 들고 있는 거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신규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방송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주무시고요. 자료는 카페에 그리고 유튜브에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못 보시거나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동일하게 이 채널로 모닝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날 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모닝 브리핑 시간에 오셔서 한 10분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구독자 1000명 넘었습니다, 이제. 잘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녹화된 거를 올려야 되니까요.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